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인데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혹시 또 이동하신 분이라면 운전 조심하시고요. 연휴 내내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나중에 추석 명절 끝난 다음에 현업에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항상 추석 명절이 HR람들 입장에 보면은요, 추석이 월 초에 있냐, 월 말에 있느냐, 또는 월 중반에 있느냐에 따라서 추석 명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대개 추석 명절이 월 중간에 딱 끼면은 참 교육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한 주씩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또 월화, 샌드위치가 껴 있는데 대체 뭐 연차를 쏜다 그러면은 앞뒤로 해서 전주 뭐 금요일 퇴근부터 그다음에 월화 연휴 끼고 뭐 그다음에 추석 있는 주 토요일까지 하면 약 10일 정도 쉴 것 같아요. 월말에 있다 보니까 어, 그나마 그래도 교육할 수 있는 일정에 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요 추석 명절이 잘 넘어가면은 추석 명절 이후에도 코로나 감염 사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증가되지 않는다면은 10월 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10월 달부터는 혹여 어, 뭐 바람을 갖는다면은 뭐 희망적으로라면 그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월이라는 부분은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한 해의 HRD 활동 중에 뭐 중요한 달로 손꼽히는 그런 달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되게 대기업 중심, 대기업에 속한 계열사 또는 중견기업 중심이라면 대부분은 11월 달에 사업 계획에 대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사실 10월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월 말까지의 한 해 동안의 실적을 갖고 11월, 12월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를 갖고서 11월 달에 사업 계획을 이제 짜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확정을 짓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10월 달에 HRD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움직이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CEO가 바뀌셨다 그러면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중장기 인지 육성 체계 수립 관점에서 내년도 2021년도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 대한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계된 중장기 인지 육성 체계, 그러니까 중장기 인지 육성 전략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요구를 대부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사 조직에 계시는 HRD 담당자라면 지금 10월 달부터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 관련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선상에서 2021년에 연간 교육 계획을 제안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10월 달까지 인재 육성 활동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대개 11월부터 임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임원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HR 담당자가 속한 인력 담당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HRD 활동에 대한 인재 육성 활동에 대한 실적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하지 못했던 대면 교육들, 거의 매년 필수적으로 해왔던 교육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서 실시를 못했어요. 그럼 올해 잔여 기간에 안 할 거냐?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있어서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동안 못했던 건 안 할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닥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HRD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은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 그것을 토대로 하는 2021년도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 수립, 이와 같은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반기지 못했던 대면 교육들을 10월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단계에 따라서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연례적으로 10월까지의 인적성 활동에 대한 실적을 리뷰해야 되는 이런 그 일들이 HR 담당자들이 10월 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확한 정량적인 서베이들이 아직 많이 쏟아져지진 않는데요. 일단 이런 관점이 하나 좀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해야 됐던 교육인데 대개 이제 대면 교육이겠죠. 대면 교육인데 이 대면 교육을 못했어요. 밀려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에 따라서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대면 교육은 하겠지요. 그러면 대면 교육이 좋으냐 비대면 교육이 좋으냐, 지금 대부분의 선호도는 기왕이면 교육은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관점이 하나 좀 있어요. 원격 근무. 원격 근무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 어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지금 이게 부닥치는데 중요한 거는 원격 근무에 대해서 재택 근무에 대한 어떤 메인 사무실이 아닌 뭐 허브 사무실 또는 뭐 재택근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우호적인 그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에 이틀을 재택근무한다든지 또는 일주일에 하루를 재택근무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원격 근무에 대한 것이 우호적이고 실질적으로 주에 하루 또는 2일 정도를 실제 실시를 한다면, 그런다면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가령 원격 재택근무하는 시간에 그 날짜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모이지 못한다면은, 대면 교육을 할 수 없다면은. 그런데 이게 풀릴 경우 대면 교육이 가능한데도 비대면 교육을 할 거냐? 여기 변수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의 가능성하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는 HRD 쪽에 만약 현직에 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하는 그 일자, 그 시간대에 비대면 교육, 뭐 라이브든 아니면은 뭐 녹화된 스트리밍이든 이런 쪽에 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하루 종일은 어렵면 뭐 반나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근무 테이블에, 그러니까 만약에 원격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근무 테이블 자체가 이쪽에 보면은 비대면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짧게는 1시간, 뭐 많게는 뭐 종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 하루 8시간 중에 적정한 시간을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루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만약 제가 현직에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면 교육 근무할 수 있는, 출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는 대면 교육으로 간다면 교육에 대한 하중은 많이 좀 줄어드는 거죠. 지금 제가 접했던 뭐 강의를 나가든 아니면 공개 교육을 하든 또는 각종 그 자료들을 보면은 대면 교육하고 비대면 교육의 선호도 보면은 대면 교육이 높긴 높아요. 근데 교육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그 지방 공기업이었는데요. 대면 하반기에 향후 남은 그 기간 중에 교육을 한다면
비대면 교육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교육이라면 대면 교육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반수 이상은 대면 교육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에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아쉬운 점에 대한 건 약간 시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면 교육을 선호할 경우 해야 한다고 할 경우 하반기 10월 달부터는 이거를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몰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거리가 현실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것이 완화됐다. 그럼 뭐 상반기 실적은 올해 그 인직수 활동에 대한 실적은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10월부터는 대면 교육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회사가 원격 근무, 재택 근무를 어느 정도 실시하느냐, 어떤 그 상례화되느냐, 아니면은 뭐 아예 무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장기 인적 육성 체계 수립에 관련된 이야기, 연간 교육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매년 이맘때 10월, 11월 그리고 제가 수시로 그 이슈 될 만할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 제 블로그, HR리스트 블로그, 그다음에 요 유튜브 내에서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아, 올해 상황에 놓고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결국은 뭐 연관이 됩니다만은 인사 입장에서 재택 근무를 상례화, 상수로 본다면 이게 주 1일이든 뭐 그 이상이 되든 이게 상례화될 경우 이런 상황일 때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고민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 라이브로 하는 경우 있을 거고 스트리밍 녹화된 거요. 스트리밍 잠시만요. 스트리밍이 뭐냐면 말 그대로 녹화된 거 보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브 생방송인 거고요. 그러면 형태 부분이 이제 줌을 이용하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은 제가 강조하는 이제 방송 프로듀싱 같은 조금 더 그 구조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쓰느냐, 아니면은 유튜브 스타일로 갈 거냐. 또 뭐 있습니까? PPT를 활용한 녹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대면 교육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라이브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어떤 툴을 쓸 거냐. 뭐 툴이나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 따라서는 라이브를 할 때 줌이 아닌 자체 뭐 화상 회의를 활용하는 또는 자체 그 원격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보안막 때문에. 화면이 가리는군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교육을 했을 때 그럼 현재까지는 보통 비대면은 이러닝, 독서통신 이러닝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상물이 하나 있을 거고 말 그대로 그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이 요게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것도 녹화냐, 스트리밍이냐, 아니면은 라이브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다 그러면 저는
저는 비대면 부분에 대한 그 대응 차원보다는 한 곳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모일 수 없는 사람을, 그러면 대면 교육에 모일 수 없는 사람을 그러면은 교육 기회를 안 줄 거냐. 두 번째, 교육 니드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곳에 모아서 교육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교육 니드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 비대면 교육하고 연관이어서 한다면은 결국 개별 학습, 개별 교육, 개별 학습, 이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비대면 교육이 라이브든 스트리밍이든 또는 여러 형태의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든, 그래서 교육의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면 결국은 교육 대상자를 좀 특성화별로 뭐 직무라든지 아니면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고요. 그럼 결국 교육 수입자 보면은 내 입맛에 맞는 교육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니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만이 교육이 개설되었다면,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굳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참가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동시든 라이브든 아니면 스트리밍이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고민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거를 쓰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아져야 된다.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누구로부터? 사내 강사로부터, 해당 직무의 전문가, 구성원을, 리더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래 고성과자를 통한 어떤 그 공통 역량에 대한 교육, 그 직무별로 어떤 전문가들을 통한 직무 전문 역량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요. 만들어졌다면은 개별 학습에 대한 거는 한결 수월해진다. 외부 강사를 쓰는 부분에 대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면 교육 때 하는 거를 라이브로 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단 이럴 때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하는 동안에 라이브 하는 것을 별도 차지해 줄 거냐, 비용 부담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안 할 거냐, 이런 뭐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이론이 소수라도 외부 강사 쓰더라도 모이지 않더라도 강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 수립을 할 때는 이제 보통 다른 해와 달리 비대면 교육, 그러니까 더 전제 조건은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 여건 속에 비대면 교육을 라이브 또는 스트리밍, 녹화로 그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상황에서 이제 중장기 인지 육성 체계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코앞에는 내년도에 재택근무,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 이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할 건지, HR 조직 부서장, 그러니까 HR 조직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그럴 겁니다. 재택근무에 따르는 근무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그래, 모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재택근무일 때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제안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그 공개교육 또는 뭐 기업에 출강을 해서 HRD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 이틀짜리 또는 하루짜리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갖고 있는 저의 그 교육 내용의 그 구성도입니다. 음, 죄송합니다. 지금 그 오늘 주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전략적 육성 체계가 나와야 그것에 따르는 뭐 수년간 3년치든 4년치든 그것에 따르는 연도별 교육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대전제 조건은 중장기 인지 육성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뭐 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나오려면은
조직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직 문화의 컨텐츠가 결국 영향에 미치는 거고, 그 영향 부분이 결국은 전략적 또는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 수립의 코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 없이 여기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를 수립한다는 대전제 조건은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 관점에서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것, 어떤 조직 문화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회사 차원에서 한정을 줘야죠. 그게 회사의 역량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나와야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에서 자, 무엇을 먼저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고,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인지육성 제도, 그 다음에 HRD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 비대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교육의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판수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중장기 인지육성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 제도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재택근무일 때 교육을 정량화하는 부분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들, 뭐 이런 거는 뭐 교육적인 그 시스템 부분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만 국한적으로 먼저 뭘 할 거냐, 이 부분이 나와야 연간 교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연간 교육 계획 수립은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서 토대로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 권장을 드린다면은 지금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실시를 한 조직, 회사라면 한번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이수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교육 과정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또는 효과성 차이, 뭐 교육생 입장 또는 강사에 대한 거 아니면 학습 여건에 대한 거 등등등, 뭐 교재도 포함해서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과정별로 요인들에 대해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장단점을 파악해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인지육성 치료는 당연히 조직 문화 속에 있는 핵심 가치, 리더에게 강조된 리더십, 그 다음에 경영의 조직 문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현상 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그런 서비스 있어야 되고, 근데 이참에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에 대한 각 교육과정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서 전자설문조사가 있다면은 그걸 활용해서 10월 중에 어차피 인재육성 활동에 대한 리뷰, 평가를 할 때 전 직원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다면 그런 문항들을 포함시켜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강추하고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기왕이면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O가 바뀌신 최고 경영자가 바뀐 기관이나 조직이나 회사라면 공통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핵심 가치가 8개다. 그럼 8개 다 할 거냐, 그죠? 동시적으로. 리더십 역량이 만약에 6개예요. 그럼 6개를 동시에 할 거냐, 그죠? 내년에. 하물며 직무 수행이 필요한 기본 역량 대개 보통 20개 대 나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할 거냐 이거죠. 다 못하거든요. 그럼 우선순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우선순위는 자기적이고 여러분 HR을 하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팀장을 포함한 구성원들한테 물어보자 이거죠.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리더의 수준은,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공통 역량에서 어느 수준이고 어느 이해 수준이고 어느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얼마큼 중요하는지, 수행 능력은 어려워하는지, 쉽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실태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년도 인지육성 활동에 대한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올해 실시한 활동에 대한 리뷰의 자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그런 관점에서 10월 중에 좀 서둘러서 10월 중에 이와 같은 서베이가 좀 실시가 돼야 여러분들이 연관교육 수립을 할 때 내년에 어디다 초점을 둘 건지 쉽게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아, 오늘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HR 담당자가 10월 달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관점, 중장기 인지육성 체계 수립과 연관교육 수립에 대한 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 못했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물론 이 부분은 전적으로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 추석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혹시 완화된다면 대면 교육이 가능해진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못한 부분을 다 대면 교육으로 할 거냐 아니면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소할 거냐 이런 고민을 당장 해야 되는 그 처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R 부서 입장에서는 HR 조직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원격 교육 재택근무에 대한 것을 상례화할 거냐 주 그래도 뭐 1회 이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재택근무할 때 비대면 교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왕이면 비대면 교육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엄선된 대상자별 그 특화된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주 구체적이 명확한 그런 대상에 한하는 내용을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개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강사를 할 경우는 라이브로도 중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적재산권하고 그 라이브 방송했을 때의 대면 교육하면서 동시에 라이브 할 때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이 뭔가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에 뭔가 문제점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비대면 교육도 라이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제3안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좀 확성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사내 강사를 통해서 직책자 대상으로 또는 뭐 각 팀마다 직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또는 고정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내 강사로 좀 양성을 해서 다양한 그 비대면 교육에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장치들을 좀 다룰 수 있게끔 그 잘할 수 있는 강사로 지금 양성해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은 한결 더 예년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 뭐 여기 작게 보이지만은 네, 이번 주 추석인데요.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으면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아, 저도 비대면 교육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1인 지식 창업 콘텐츠, HRD 실무, 강의 기획 실무, 그 다음에 성과 관리에 대한 이런 같은 교육이 있고요.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제가 50% DC하고 있습니다. 연말 지나면 이제 정상화 되고요. 제가 뭐 HRD 실무 관련된 건 제가 동영상 통해서 해왔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이고요. 강의 기획 실무도 마찬가지 제가 강의 기획,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대한 거. 물론 이제 포인트는 대면 교육이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또 비대면 교육을 위한 그 동영상, 영상 그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도 이제 그 2010년부터 사업자가 됐는데 1인 사업자입니다. 그 경험들을 이제 녹여낸 게 1인 지식 컨텐츠 창업 실무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뭐 직접 뭐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안 하시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홍보 좀 널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 그 블로그 있습니다. 네이버 그 블로그, 그다음 유튜브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저도 꾸준하게 글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찾아주시고요. 옆에 보시는 저의 책 2권 아직까지 지금 잘 그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